제가 작년 7월부터 미국에서 특파원생을 하고 있는데 FOMC에서 이렇게 도망가는 파월은 처음 봤습니다. 아마도 파월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말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금리 인하 올해 3번은 할 것 같은데 점도표에 그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있죠. 언제부터냐? 이거 답을 못하면 뭐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인하할 수 있냐? 그럼 그런 조건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파월의 답은 사실 이거 하나였습니다. 금리 인하를 확신하는 데이터가 나오면 인하하겠다. 근데 계속 20명 넘는 기자들의 비슷한 질문에 똑같이 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질의 답변은 정말 별 알맹이 없이 그냥 말만 빙빙 돌리는 그런 시간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점도표 먼저 보자면요. 이게 오늘 FOMC의 90% 이상 했다고 보는데 중위값 기준으로 3번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용 아시는 것이죠. 이게 지난 점도표고 이번 건데 전반적으로 도비시한 색깔에 짙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찍힌 점들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좀 올라붙은 그런 모습이죠. 저번이랑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해야 된다는 의견도 한 번에서 2번으로 늘었고 게다가 내년에 중위값이 이 3번 인하가 돼서 지난번 4번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이 연준 위원들도 당위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염두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준 위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제로 금리로 복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멘트로 애둘러서 설명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내후년 예상 금리로 3.1% 얘기하면서 이거는 장기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일각에서 예측했던 중립금리 상승 발언 이런 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어떤 글로벌 구조적인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그 제로금리 시대로 돌아가기는 힘들게 됐다. 이렇게 파월 의장 평가하는 거 볼 수 있었고요. 1월과 2월 높아진 인플레에 대한 질문도 당연히 나왔지만 파월이 대답하기로 이런 데이터에 과민 반응하지 않겠다. 1월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자. 하지만 과잉 반응하진 않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주거비 질문 CPI 관련해서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주택 인플레가 빠진다는 얘기 나오는데 도대체 언제 빠지는 거냐 질문 나오니까 임대료 인플레가 낮아질 것이다. 근데 시기는 잘 모르겠다. 웬만한 건 다 모르겠다 여기 날은. 그러니까 주택 인플레가 낮아지지 않더라도 인플레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한다. 인플레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기자들 질문 나오는 건 결국은 시기겠죠. 그러니까 6월까지 충분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냐고 보느냐 꼬침을 하니까 또 비슷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때 실시간 데이터를 보는 거고 앞으로의 회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는 데이터가 뭐냐? 우리는 연준의 이중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지만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이 크게 약화되는 데이터가 오면 고려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 나오겠죠. 그러면 만약에 의장님, 노동이 여전히 강력하다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인가요? 또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공급망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 하향 압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노동이 강하더라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이죠. 또 워런 상원 의원 질문 얘기도 나왔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친환경 산업 보호를 위해서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또 높은 금리가 어떤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또 베스트 답변합니다. 우리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의 교류는 최선을 다하고 의회에 항상 열심히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이중 책무에 집중하고 이런 주제는 다른 사람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껴갑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내용이 좀 있습니까? 내용이 잘 없죠.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다 나온 얘기입니다. 원래 이 FOMC의 묘미는 성명서에서 당근을 주고 파월이 그걸 다시 뺐고 기자회견에서 아니면 성명서에서 울리고 다시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달래준 이런 밀당의 묘미인데 오늘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한국 시간으로 올려드린 제 영상 예측은 결국 틀린 셈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 입장에서는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중위값 3번으로 찍힌 당근은 받아가고 파월은 그냥 무미건조 아무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근만 그냥 고스란히 남은 거죠. 시장 입장에서는. 파월이 뺐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증시는 파월이 완화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점도표 효과로만 뉴욕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로 찍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금리에 민감했던 러셀 2000은 무려 2% 가까이 오르는 괴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파월이 계속 흐리멍텅하게 술에 물 탄 듯 설명하다가 딱 하나 주제만 명확하고 길고 분명하게 설명한 게 있어요. 바로 QT 관련 주제였습니다.
오늘 파월은 분명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2019년 벌어진 일, 레포 발작이었죠. 이거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그때 기억나시는 분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유동성이 마르면서 이 하루 빌린 오버나이트 금리가 거의 연 10% 기준으로 뛰었거든요. 물론 이후에 연준 유동성을 이렇게 공급하면서 바로 이벤트는 끝났지만 정말 순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파월은 이날 사실상 금리 인하보다 QT 속도 조절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한 시기를 말하진 않았지만 자산 규모 축소 관련 결정을 하는데 꽤나 곧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동성이 시스템 안에서 항상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2019년과 비슷한 상황, 이게 바로 레포 발작이었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감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QT 감축 속도 조절 이유 중 하나는 그게 꼭 은행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터뷸런스를 피하기 위해서다. 긴축 사이클 끝에 도달했을 때 이 지준금이 고갈될 수 있는 그런 과거 사례를 관찰을 할 거고, 지금 이 얘기는 연준이 영레포 잔고 이런 대차도표를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 이거 관련 액션이 꽤나 곧, 그러니까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추가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팔로우업에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총평, 연준은 올해 금리나 3번 약속했다. 뭐로? 점도표로. 하지만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고 어떤 상황이 될 때 인하할지도 분명하지 않고 그를 위한 조건이 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파월은 오늘 관련 질문 나올 때마다 두루뭉술하게 연준은 이중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런 뻔한 얘기만 했다. 게다가 진짜 설명서도 이거 좀 너무하던데요. 문장 하나 바뀌었어요. 이렇게 안 변한 설명서는 처음이었다. 문장 하나만 달랑 바꿨다. 파월이 분명하게 얘기한 건 QT 관련 건드린다는 것이었다. 이게 오늘의 이슈였다. 입니다. 근데 하나 더. 이게 정말 제 마음속에 가장 진하게 남아있었는데, 이 파월 대답 중에 연준 대차 대조표의 대다수를 국채로 채우겠다. 이런 대답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게 오늘의 가장 큰 이슈일 수 있습니다. 연준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지금 대략 3분의 2가 국채고 나머지 3분의 1이 MBS, 모기지 담보부 증권인데요. 그러면 결국 이 모기지 담보부 증권 말고 MBS 말고 장기적으로는 국채만으로 이걸 채우겠다는 건데, 이 MBS의 만기는 보통 길단 말이죠. 근데 마침 얼마 전에 이 연준 월러 이사가 리버스 OT를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월러 이사가 장기적으로 이 연준 대차 대조표에서 MBS는 제로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장기 채권 대신에 단기 채권을 이 대차 대조표에 넣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리버스 OT죠. 그러니까 뭐냐? 쉽게 말하면 대차 대조표에서 앞으로 단기 국채를 많이 넣고 장기 국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기 국채를 매각하고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거죠. 이러면 단기 금리는 떨어지고 장기 금리는 올라가죠. 그래서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리버스 OT인데, 이날 이 파월의 얘기가 만약에 이 월러 이사가 이전에 한 얘기와 맥이 닿아 있는 거라면 어쩌면 앞으로 이 QT 끝난 이후에 리버스 OT가 올 수 있다. 그러면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곡선이 차츰 정상화되면서 정상적인 일드 커브가 나올 수 있다. 이날 파월의 발언, 이 앞으로 대차 대조표 다수를 국채로만 채우겠다. 이 발언이 과연 월러 이사의 과거 리버스 OT와 완벽하게 일치한 얘기인지 아니면 맥만 비슷한 얘기인지, 이거는 파월의 오늘 얘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그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준의 속내를 얼떨결에 드러낸 것이거든요. 이런 점 추가로 팔로우업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맹탕인 FOMC 파월 기자회견 중에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브랜비어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올걸브 구독과 좋아요, 사랑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